자, 이제 핵 분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지금 현재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앉아있는 이분들이 최초의 그 핵 분열에 가담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기 지금 리자, 마이트나, 그 다음에 오토 한, 뭐, 이런, 슈트라스만, 이런 분들이 여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피지카, 그 물리학, 피지션, 물리학자들, 그 화학공학자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주역은 오토 한이라는 그 독일 그 화학자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오스트리아 출생 그 마이트너, 리제 마이트너, 이거 피지션, 그 물리학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최초로 1949년도에 핵 분열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무거운 원소가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보다 그 안정적인 그런 그 가벼운 원소로 이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에 보다시피, 자, 우라늄 235가 있다. 자, 이것을 이제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중성자가 어딜 치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뉴클레우스, 원자 핵을 칩니다. 치게 되면 이것이 양분되고, 이때 이제 또 에너지도 나오고 중성자가 나오고, 이 중성자가 또 다른 거하고 235하고 결합해서 또 핵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연쇄 핵분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치는 거는 뉴클리우스, 그래서 원자 핵이다. 원자의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을 치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폭발력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이 핵 폭발이라고 하는 건, 연쇄적 핵 반응은 대단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이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물질은 이제 우라늄 235, 그다음 플루토늄 239 이런 것들이 방사능 동위원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핵무기에 사용되는 그 핵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초 핵분열은 1939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3명의 독일 과학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리제 마이트너,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여자고, 그 다음 오토 한, 프리드 슈트라스만, 이 사람들은 이제 둘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자고, 이 사람들은 이제 화공학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경험한 거는, 자, 우라늄 235가 이제 저속 중성자를 흡수를 했더니, 이게 우라늄 236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것이 이제 분열하면서 크립톤 92, 그 다음에 베륨 141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고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통상 그 any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보다도 매번 per reaction, 그 반응할 때 그 무려 수백만 배나 더 많은 그 에너지를 가져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그 케미컬 리액션, 그러니까 이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된다. 이때 나오는 그 에너지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 핵분열 때. 그래서 우라늄 235 1kg이 분열할 때 에너지는 석탄 1kg 태울 때 에너지보다 무려 250만 배나 크고 많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제 그 리제 마이트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8년도 이제 돌아가신 그 오스트리아 핵 물리학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에서 이제 그 비엔나에서 그 피직을 공부하고, 비엔나 대학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 베를린으로 건너가서 이제 막스 플랑크라는 그 독일의 물리학자로부터 이제 그 청강 강의를 들었고, 이때 이제 오토 한을 만나고, 그러면서 30년간 서로 이제 그 콜라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독일은 이제 1909년까지는 그 여성들이 대학을 못 가서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1909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입학을 허용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서 제대로 그 청강도 하고 연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8년도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나치 정권 때 이제 독일에 그 합병되면서, 이 여자는 그 유대 출신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네덜란드로 망명을 했다가 곧장 이어서 이제 스톡홀름, 그 스웨덴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벨 인스티튜트 여기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1939년도에 이제 disintegration of uranium by neutrons as a new type of nuclear reaction. 그러니까 오토 하나거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그 연구를 해서 자 우라늄이 깨진다, 에너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 크립톤 뭐 이런 걸로 분열이 된다, 동위원소로 분열이 된다, 이런 그 발견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핵물리학적으로 이분이 전부 다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세 사람 이름을 공에 올리는 거죠. 정작 그 오토 하는 이제 화학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이 사람은 그 마이크는 화학상은 못 받았지만 노벨상을 못 받았는데, 그러나 그 원소 그 109번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이트네리움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다. 그런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발견을 했던 그 프로덕트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계속 235가 깨지면서 중성자는 깨지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 베리움이 나오고 크립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란타늄이 나오고 세리움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라늄 235보다 훨씬 안정적인 그런 그 원자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계속 깨지면서 나오는 것이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위원소들이 나오는데 여기 저 핵물질들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루비디움 37, 그 다음에 캐시움 55, 스트론티움 38, 제논 가스죠. 이거는 브로마인 35,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계속 그 핵 그 연쇄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그 프로덕트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그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건, 자, 235 원자핵이 중성자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두세 개의 그 중성자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그 중성자는 또 다른 235를 그 치면서, 원자핵을 치면서 이제 분열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의 그 분열을 발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더 크리티컬 매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자, 임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핵 분열이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임계 상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내에서 핵물질이 계속 그 연쇄 반응을 지속을 하죠. 그 다음에 핵물 분열 시에 그 충분한 양의 중성자가 계속 생성이 돼야 핵 연쇄 반응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 이제 지속적인 핵 연쇄 반응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계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에 필요한 최소의 그 물질, 핵물질 양, 이거를 우리가 임계 질량, 크리티컬 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235 같은 경우는 52kg, 그 다음에 플루토늄 239 같은 경우는 10kg, 이렇게 이제 통상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드시 이 52kg, 10kg 이것이 아니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퓨리티, 순도나 무슨 뭐 반응할 때 그 당시에 템퍼러처, 그 다음에 shape of sample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미임계 질량이다, 미임계 상태다, 이런 거 subcritical 이런 거다 하는 거는, 미임계다 하는 거는 이제 점차 이 핵 연쇄 반응이 갑자기 이제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제 중성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저절로 그 이제 연쇄 반응이 사그러드는 그런 상태를 이제 미임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초임계라는 거예요. supercritical mass, 이거는 오히려 그 중성자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자, 여기 자 보시면은 중성자 숫자가 더 오히려 그 지금 현재 피션 분열을 통해서 중성자가 생성되는 것보다 중성자 그 손실되는 것이 훨씬 더 로스가 더 적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죠. 중성자가 늘어나면서 핵 분열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초임계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임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핵 분열 말고도 핵 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원자핵을 생성하고 여기서 이제 중성자와 막대한 그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수소 폭탄의 원리입니다. 예컨대 듀트리움, 자 중수소, 트리티움, 삼중수소 이것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헬리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뉴트론이 다시 생성되고 이것이 다시 또 중수소, 헬리움이 중수소, 삼중수소 또 분해가 되고 또 융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핵융합의 그 근본적인 원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자, 태양은 자, 융합을 하는데, fuses. 그러니까 6억 2천만 톤의 그 메트리크 톤의 그 하이드로젠, 그 수소와, 그 다음 6억 1600만 메트리크 톤의 그 헬리움, 이거를 이제 그 전부 그 융합하는, 매초 이와 같은 엄청난 양의 그 수소와 헬리움을 그 융합해서 태양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이런 핵 반응이 이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자 1억도 이상의 고온에서 원자핵이 일정 시간 이제 가둬두고 그러면서 이제 핵 융합 생성 에너지 그 단위 질량 이런 것들은 이제 핵 분열의 그 4배나 되고 그래서 핵 융합 에너지는 이제 수소 폭탄에 이용되고 핵 융합 발전에 이제 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과 원자로하고 핵무기 그 관련도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우리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이제 좌측에 나온 대로 흑연감속로 우리가 원자로에 이제 중수로 경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감속제라는 게 있고 냉각제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중성자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속제를 쓰고 그 다음에 노심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냉각제를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수로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감속제하고 그 냉각제를 중수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경수로라고 하는 거는 그 감속제와 냉각제를 우리가 일반 증류수 H2O 보통 물을 쓰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자 1년 동안 연소시키고 자 흑연감속로는 5메가와트 원자로 연변에 있는 5메가와트 그 흑연감속로를 이제 10개월 동안 연소를 시키고 저출력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재처리했을 경우에 이제 순도 93%의 플루토늄 이상구를 우리가 꺼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루토늄 이상구 순도 93%라고 하는 의미는 자 플루토늄을 이제 추출할 때 거기에 자 플루토늄 240도 있습니다. 239에다가 중성자를 흡수하면 240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239 그 비율이 93%가 되는 그래야 이제 그 순도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수로는 한 70% 정도 순도 그 다음에 경수로는 이제 한 60% 정도 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수로를 지어주는데 이제 경수로를 지어줄 경우에 경수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플루토늄 추출하는 게 이제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수로를 이용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저농축 우라늄 2, 3%를 약 한 3% 쓴 거. 그 다음에 천연 우라늄 2, 3%가 97% 이런 연료를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이것을 3년 연소시키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리액터 안에서 자, 그 원자로 안에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냐면 자, 여기 나온 대로 우라늄 235는 0.85%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은 0.93% 밖에 안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재처리했을 경우에 이제 0.93% 플루토늄 밖에 안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까 그 핵실험 얘기는 이제 자 이건 다시 핵실험 얘기인데 1945년 7월 16일 날 이제 최초로 미국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핵실험을 했을 때 이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위에 그림에 있는 자 이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핵폭발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uclear Explosive Dev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
그러면서 자, 요런 탑에다가 이제 넣어가서 전부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트리니티 기지에서 가젯으로 명명된 자, 이게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태까지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자, 이와 같은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를 6개 만들어서 터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지금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아니고 핵폭발장치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00피트니까 한 30m 상공 위에서 자, 사다리 있는 위에 탑 위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당시에 이제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고, 트리니티 사이트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자,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 이것을 여기에다 껍데기를 이 껍질을 입힙니다. 껍질을 쉘링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 껍질을 입히면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1945년 7월 16일 날 이걸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고, 자, 이걸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3주 뒤에 1949년 8월 9일 날 껍데기를 입혀서 이것을 나카사키에 터뜨렸습니다. 이것을 팻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드네임이. 그래서 그 당시에 나카사키에 터뜨렸을 때 6만서 8만 희생자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용어로는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를 이제 이것을 피직스 패키지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핵폭발에 관련된 모든 그 핵 물질, 총체적인 그 물질 그 집합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거를 다시 그 어셈블링하고 여기에다 와이어링하고 여기에다 이제 껍데기 그 쉘링을 해서 봄 쉘 해서 자, 폭탄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이제 파이어링 시스템, 어떻게 이제 사격하는지, 격발장치가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예컨대 항공기에서 떨어졌을 때, 자, 10초 뒤에, 20초 뒤에 터진다, 예컨대 뭐 이런 그 타이머도 장착을 하고, 뭐 이런 그 파이어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제 쉘링 하는 건데, 그 당시에 3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1945년도 무려 76년 전에 3주밖에 안 걸렸어요. 세기간에. 그러니까 자, 북한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자, 여기에다가 쉘링하는 거는 70년 전에 3주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6년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자, 이제 무슨 뭐 이 대포동 실험하면서 자, 뭐 전부 여러 가지 실험을 했기,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쉘링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자, 어느 나라가 핵실험을 했다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이제 국제사회는 그 나라는 당장 그 핵무기를 보유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 이퀄 그 나라는 핵무장을 이미 했다 이렇게 우리가 국제사회가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다, 벌써 최소 6발 이상의 그 핵무기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우리가 그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치인들은 지금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 핵실험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뭐 핵실험, 그러니까 무슨 실험실에서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이 핵실험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지 하여튼 정확하게 그 핵실험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자, 핵실험 이거는 바로 그 핵무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떨어졌던 그 팻맨, 나카사키에 떨어진 팻맨 안에는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단면도인데, 이 단면도도 이제 90년 초에 이게 러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대사관을 통해서 러시아 그 학자들을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45년도에 이제 이런 그 도면을 러시아 스파이가 빼갔다가
92년도 이제 러시아 당국이 이제 폭로를 했기 때문에 밝혀진 자료다. 이 자료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가운데 여기 이제 볼처럼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내부 핵물질, 피직스 패키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여기다가 전선 전부 연결해서 핵실험에 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뉴클리어 피직스 그 패키지가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1번부터, 자, 그 센서형 신관이 있고, 자, 언제, 언제 터질지, 그 트리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관형 작용할 그 안테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뇌관을, 제대로 그 터뜨리기 위해서. 왜? 뇌관을 터뜨려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각종 그 폭약장치들, 그, slow explosive, 그 다음 fast explosive 이런 그 폭약을 터뜨리고 이 폭약이 터지면서 이제 내부에 있는 그 핵물질들이 서로 이제 그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서 핵 분열을 하게 됩니다. 핵 분열을 하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뇌관 전압 균등 장치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면도로 그리고 이 꼬리 날개가 이렇고 자 이게 비행기에 걸치는 뭐 이런 그 연결쇠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팻맨의 그 디자인을 보면은 저런 형태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그럼 격발하는가 그 팻맨 데토네이션 그 과정인데 자 맨 처음에 요 밖에 나와 있는 요 노랗게 돼 있는 이것이 이제 디토네이터입니다. 이것이 이제 격발 장치인데 이거를 그 이게 32개가 있어요. 이거를 32개가 있는데 Exploring Breach Wire Detona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북한 그 핵무장 그 할 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게 되면은 아까 그 내각 균형 장치나 뭐 이런 그 전기 장치를 통해서 자 이것이 이제 치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이게 폭발하면서 이게 이제 전부 녹으면서 기화화됩니다. 기화화되고 vaporize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 여기 저 고동색으로 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폭약인데, 자, 그래서 엄청 여기가 폭약이 터지면서, 자, 여기에 이제, 이 빨간 부분이 이제 두 개가, 핵물질입니다. 핵물질이고, 플루토늄 피트라고 그러는데, 자, 이 플루토늄 코어, 이 핵물질이 이제 드디어 그 가운데, 맨 가운데, 그 초록색은 이제 뉴트론 이니시에이터에서 자, 이것이 이제 그 중성자 발생 장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서 그 체인 리액션,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 연쇄 핵 폭발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터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핵무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건 타입이 그 임플로전 내폭형 타입인데 포신형, 이거는 히로시마에 터졌던 거고, 그 다음에 내폭형 플루토늄탄 이거는 이제 나카사키에 터졌던 거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히로시마에 터진 그 건 타입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나카사키에 터졌던 거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자 리틀보이 이거는 자 히로시마 이 핵실험을 안 했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여기는 핵실험을 안 했고 중량은 한 4 정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상자가 있었고 오른쪽 자 이거 팻맨은 나카사키에 터졌던 얘기고 그 다음에 최초 핵실험했던 그 가젯 그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라고 그랬죠. 자 그거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에다가 핵실험한 그 디자인에다 쉐일링을 한 것이 팻맨이다. 그러면서 이제 21킬로톤 그러면서 약 한 6만에서 8만 명이 사망을 했다.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요 팻맨 단면도를 다시 한번 들여보면은 맨 가운데 그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중성자 발생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저희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플루토늄 코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피직스 패키지가 있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 피트가 있고 플루토늄 피트가 있고 그 주변에는 자 중성자가 어디로 도망 못 가게 계속 중성자가 발생하면 안으로 집어넣어야 그 다음에 일정 속도로 계속 그 핵시 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그 템파, 푸셔 이런 그 감속제 장치가 있고 그 주변에 노랗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폭약들이다. Slow, Explosive,
fast, explosive 이런 것들이 돼 있다. 이제 그 단면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여태까지 그 각종 그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들을 갖추고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거. 마지막은 또 수소폭탄 실험도 했는데, 자,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그 핵실험했던 그 장면들, 그 다음에 핵실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핵투발 수단 관련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핵무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